네, 안녕하세요. 블루TV 서영욱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선발 제외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 많이 됐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존에 회복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좀 더 준다는 차원에서 기존 선수들의 휴식도 좀 필요했고 이런 얘기 했는데 별로 납득이 안 가죠. 일단 빅매치고요. 이 경기 이후에 일주일 넘게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의 시도, 그것도 홈에서 이렇게 큰 경기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를 버리는 듯한 발언이 아닌가요? 이 경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의 순위는 이미 높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유로파 리그에 올인하는 그런 컨디셔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이날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주요 기록 보시면 출전 시간은 23분밖에 되지 않았고요. 추가 시간 포함을 한다고 해도 30분도 채 못 뛰었습니다. 슈팅 한 번 때렸고 유효 슈팅. 네, 이게 상대팀의 에델슨 골키퍼에게 막혔죠.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패스 9번 시도해서 7번 성공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키패스였습니다. 볼터치 11번, 박스 안에서는 볼터치 2번 있었고요. 리커버리 한번, 공격 포인트는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쿨루셉스키, 스펜스, 사르 이렇게 4명이 동시에 같이 67분께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토트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물론 전반부터 이 선수들이 다 나왔다 하더라도 전반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맨시티도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또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정말 힘겨운 경기들 연속한 상황이고 여기도 어쨌든 그렇게 지금 선수층이 두터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후반전을 노렸다는 선택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류의 얘기를 하진 않았으니까 아무튼 굉장히 전후반의 경기력이 뒤바뀐 데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교체 투입된 선수의 역할이 분명히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5개 매체 평점 모아봤는데요. 자,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스탠다드, 풋볼 런던, 그리고 스퍼스웹,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이제 팬 사이트죠. 토트넘 레인앤백, 여기 이 5개 사이트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매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준수한 평점을 줬고 팬 사이트들이 좀 박합니다. 좀 극단적인 모습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애슬레틱의 댓글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퍼오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토트넘 이날 진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그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특히 이날 굉장히 부진했던 이 마티스 텔 같은 경우에 아직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텔이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성장하면 된다. 이게 다 경험이 된다. 이런 어떤 뉘앙스.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더 이해가 안 가냐면 레비 회장이 정책에 상당히 좀 반기를 표하고 있잖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도 좀 오랜 시간 동안 트로피도 없고 감독만 갈아치우고 이런 거에 대한 비판 걸기가 화면에 잡히기도 했었는데 어린 선수 위주로 가는 전략이 결국 레비가 그걸 잡고 선수를 그렇게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호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현재보다 좀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나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 선수, 오늘도 보면 선발에 나온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존슨도 나이가 많지 않죠. 오도베르, 텔, 베리발, 또 그레이 이런 선수들, 네. 이렇게 좀 어린 선수들이 기회를 얻고 또 이 선수들이 좀 맨시티를 상대로 그럭저럭 크게 밀리지 않는 한 골차 패배, 이거에 높은 평가를 좀 주고 있는 것이 좀 아쉽고, 오히려 선발 제외된 거는 손흥민보다 스펜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지 팬들의 좀 분위기가 확실히 우리가 느끼는 것 같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옳은지 그들이 옳은지 거기에 대한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건에 있어서만큼은 토트넘 팬들이 좀 너무 부안해동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레비는 물러나려면서 레비 정책을 지지하는 듯한 약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오랜 시간 동안 좌절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어차피 긁는 이번 시즌보다는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아직까지는 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쪽에
또 마음을 둔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떤 면이든 굉장히 좀 착잡한 거긴 하죠. 왜냐하면 올 시즌 망했다는 그런 걸 인정을 하고 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쭉 보면요. 일단 스카이 스포츠가 평점이 대체로 좀 높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손흥민과 함께 투입된 총 4명의 선수들에게 7점으로 이제 최고점 줬습니다. 이제 선발로 나온 선수 중에서는 비카리오, 그레이, 그리고 우도베리 요 3명의 선수가 7점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풋볼 런던 이렇게 2개 그 토트넘 출입 기자들이 쓴 골드 기자하고 이제 킬패트릭 기자가 몸담고 있는 매체죠. 이 두 곳은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스카이 스포츠도 그렇고 스탠다드, 풋볼 런던 모두 공통적인 게 마티스텔한테 최악의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티스텔이 이 5개 매체 평균 평점이 4.4예요.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뭐 4라는 숫자 자체가. 아무튼 그만큼 누가 봐도 못하는 경기를 했고, 그 다음에 평점이 낮은 선수는 포로입니다. 4.8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는 비카리오 골키퍼가 7.2점 받았고요. 이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단소가 6.6점, 네, 그레이도 6.5점. 전체적으로 이제 양쪽 풀백들은 점수가 낮은데 센터백들이 좀 고생을 했다, 이런 평가 받았고요. 또 교체로 들어간 선수 중에서 이제 스펜스 선수, 또 손흥민 선수가 6.0이 넘는 그런 평균 평점을 받았습니다. 자, 풋볼 런던부터 평점과 평가 살펴볼 텐데요. 자,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습니다. 문전으로 움직이면서 때린 슈팅이 에데르송 선방에 막혔다. 아, 이게 참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자, 막판 사르에게 공을 띄워주며 헤더로 뒤로 넘겨줬죠. 네, 기회를 만들어줬다. 다음은 마티스텔에게 4점을 줬습니다. 주어진 기회마다 터치가 별로였다. 힘든 밤이었다. 비카리오에게 7점. 초반 혼란의 슈팅을 용맹하게 막아냈지만 가까운 위치에서의 다른 위기는 막아내지 못했다. 후반전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그쵸? 후반전 맨시티가 너무 부진하더라고요. 자, 페드로 포로에게 5점. 멈추지 않는 도쿠를 상대로 힘든 밤을 보냈다. 이거 제가 프리뷰 얘기했던 건 딱 맞잖아요. 포로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뒷공간에 대해서는 상대 라이트 윙들이 정말 별르고 나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쪽을 통과해서 골이 나왔죠. 자, 그다음 아츠그레이에게는 7점을 줬고요. 센터백 교육을 받는 중인 18살 소년이 또다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아츠그레이 참 잘합니다. 예. 스탠다드 손흥민에게 6점 줬습니다. 에데르송에게 막힌 첫 번째 슈팅으로 이날 가장 동점골에 근접했던 장면을 만들어냈다. 아쉬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티스텔 4점. 맨시티 포백을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홀더 플레이에 특히 어려운 모습 보였다. 그러니까 톱은 쓰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드 스펜스에게 7점. 교체 투입되자마자 즉각적인 효과로 파페 사르에게 찬스를 만들어줬다. 티모 베르나 6점. 부상 후 팀에 복귀했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굴리무 비카리오 8점. 전반전 여러 차례 영리한 세이브로 혼란과 도쿠의 슈팅을 막아내며 토트넘이 무너지는 걸 막았다. 이거 맞습니다. 요게 없었다면, 비카리오의 세이브들이 없었다면 전반에 토트넘이 우르르 무너질 수 있었어요. 후반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바꿀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윌슨 오드베르에게 7점. 포로의 크로스를 받았을 때 반대쪽 포스트에서 기회를 만들어냈다. 오드베르가 평점이 좀 높은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국내 팬들분이 많이 계실 텐데, 뭐 특히 후반전에 왼쪽 라인, 손흥민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도 괜찮았지만 그 전에도 왼쪽에서 좀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은 뭐 좀 맞고요. 굉장히 좀 익사이팅해 보였다라는 평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부상에서 이제 복귀한 선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응원의 점수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레넌 존슨에게 6점을 줬고요. 전반에는 존재감이 없었지만 후반에는 좀 더 모습이 보였다. 측면을 오르내리면서 여러 차례 빅찬스를 만들었다. 다음은 투더 레인앤백 펜진입니다. 여기 손흥민 선수에게 7점. 높은 점수 줬고요. 교체로 들어와서 토트넘의 가장 좋은 찬스를 잡았지만 에데르송의 슈퍼 세이브에 막혔다. 너무 아쉬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드 스펜스에게 6점.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마티스텔에게도 6점. 경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맨시티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한 채 교체됐다. 아니, 평가는 박한데 평점은 왜 이렇게 높아? 자, 제임스 메디슨에게 5점. 창의적이지 못했던 경기다. 몇 차례 위협적인 패스를 시도했고 유슈팅도 날렸지만 맨시티 수비를 깨뜨리지 못했다. 자, 브레넌 존슨에게 7점. 가까운 위치에서 헤더샷으로 동점골이 될 골든 찬스를 잡았지만 놓치고 말았다.
자, 마지막으로 스퍼스웹입니다. 여기는 평점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4.5점 줬습니다. 자, 유망한 위치에서 유효슈팅을 기록했지만 에데르송을 넘지 못했다. 이게 그나마 네,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이 스퍼스웹 관리자는 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대체로 평점이 굉장히 박하고요. 비카리오 골키퍼 7점 준 거 말고는 다 뭐 3점, 뭐 5점 막 뭐 이렇습니다. 자, 파페사르에게 3점, 스펜스가 만들어준 기회를 날려버렸다. 막판 토트넘에 승점 안겨줄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넣지 못했다. 두 번 다 손흥민 선수가 개입이 됐던 찬스였는데, 자, 마티스 트랙의 3점. 네, 교체 직전 우도기의 패스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이날 유일했던 자신의 기회를 날렸다. 빌라와의 FA컵 득점 이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데스티니 우독입니다. 3점. 전반전 수비 엉망이었고 뽀로를 제외하면 출전 선수 중 최악이었다. 자, 뽀로는 얼마나 최악이었다는 건지 알 수 있죠. 교체 직전 마티스텔이 놓친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뻔했던 것은 좋았다. 전체적으로 내 평점이 좀 오락가락한데, 아무튼 현지 매체에서 그래도 뭐 0대 1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좀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긴 시간을 뛰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임팩트를 줬던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더 좀 늦게 투입이 된 게 아쉬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토트넘 맨시티전 현지 반응 살펴봤습니다.